모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철원과 연천으로 평화통일 투어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느꼈던 것들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갔던 철원 역사문화공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철원의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었어요. 저 탑은 오정포예요. 저 건물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철원역에서는 소이산으로 가는 모노레일도 탈 수 있어요. 개화기 시절의 건물들이 생각보다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당시 신문물이 오가던 철원 우편국이고, 여기는 서양의학의 도입 후 1880년대 후반에 생긴 양약국이에요. 일반 한약도 같이 팔았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들인데요. 한번 가까이에서 볼게요. 일반인들이 살았던 초가집과 신흥 부자들이 살았던 근대 기와집이 함께 있었어요. 다음은 철원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노레일을 탔어요. 생각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서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는 길 내내 철원구 시가지의 전경이 보였어요. 드디어 소이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풍경이 아주 예뻐서 온 김에 DMZ 구경과 역사 탐방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붉은 빛이 총 4km의 DMZ예요. 군사경계선은 처음 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제 곧 우리의 목표인 평화마루공원에 도착하는데요. 가는 길에는 유엔 막사도 보았습니다. 중간에 철의 삼각지 전투에 대한 강의도 잠깐 들었어요. 소이산 정상에 도착해서는 백마고지, 제2당구 등 철원평화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철원평화를 배경으로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와서는 철원 노동당사에 갔는데요. 앞면은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지만 후면은 총탄과 포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전쟁의 아픔과 참혹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에서는 영화 고지전의 모티브가 된 백마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양옆으로 늘어선 자작나무와 태극기, 그리고 그 너머의 통일의 염원과 전승을 기리는 전적비를 보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백마고지는 전쟁 중 많은 폭격 때문에 산의 나무가 다 사라져 백마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왔던 전쟁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이뤄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일차에 안보교육을 받으시는 군인분들과 가는 길이 많이 겹쳤었는데요. 분단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을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분담 비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 만든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통일미래센터에서는 나이대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시간상 통일미래체험만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KTX 통일열차를 타고 과거부터 7년 후 통일미래까지 VR로 체험한 후 마지막에는 통일누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상 체험이었지만 매우 생생했기 때문에 과거 윗세대 분들이 겪어야만 했던 현실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고 미래의 통일한국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 관광, 물류, 자원의 큰 4가지 부스를 돌아보며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재밌는 체험도 많아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살짝 사담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링크라는 단체에서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전시회를 보러 오신 분들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희가 드린 질문 중에 북한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핵, 김정은, 공산당, 빨간색 등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통일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결합과 공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북한이든 북한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평화통일 교육에서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꼭 잘못되었다고 배척하는 태도보단 통일에 있어서 어떻게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미디어에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편향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은 앞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하니깐요. 말을 하다 보니 영상이 곧 끝나가네요.
저는 학과 특성상 평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일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우리들의 미래예요. 남북관계가 어떤 결과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